롯데 자이언츠 조세진과 한태양, 예비역 성공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까? 롯데는 올해 스프링 캠프 명단에 조세진과 한태양을 포함했다. 지난해 전역한 5명 중 오직 이 둘만이 1군 캠프에 합류했다. 두 선수는 2023년 5월 나란히 국군 제6부대 상무에 입대해 2023년 11월 전역을 마쳤다. 이들은 입단 초기부터 큰 기대를 받아왔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서 롯데에 입단한 조세진은 전준우를 잇는 호타준족으로 평가받았으며 6라운드에 지명된 한태양은 미래의 주전 유격수로 주목받았다. 특히 2022 시즌 1군에서 경험을 쌓으며 구단의 신뢰를 얻었다. 전역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기대는 변함없다. 조세진은 2023년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수비 강화 캠프에 참가해 2025 시즌을 데뷔했다. 롯데는 당시 캠프를 부산과 미야자키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조세진은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전역 후 기쁘기보다는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 캠프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올해는 1군에 남아 그라운드에서 받은 은혜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해 나승엽을 통해 예비역 효과를 경험했다. 나승엽은 2022년 11월 전역 후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며 주전 일루수와 중심 타자에 대한 고민을 해소했다. 아직 한 시즌 만의 결과이지만 나승엽이 향후 10년 이상 팀을 이끌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올해 롯데가 다시 한번 예비역 선수들로 고민을 해결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태양이 도전할 유격수 포지션은 박승우, 전민재, 이호준과 함께 경쟁이 예상된다. 한태양은 상무에서 팀 경기를 보며 사직구장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예비역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롯데, 나승엽에 이어 조세진 한태양도 터질까? 롯데 자이언츠는 2024 시즌에 이어 2025 시즌에서도 군복무를 마친 유망 선수들이 돌아오며 그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외야에서는 조세진, 내야에서는 한태양이 팀에 복귀했다. 롯데는 24일 대만 타이베이로 출국해 25일부터 타이난 아시아 태평양 국제 야구장에서 첫 번째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다. 김태형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지도 아래 2월 21일까지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롯데는 곧 1차 스프링 캠프 참가 선수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괌에서 진행된 1차 스프링 캠프에서는 투수 20명, 포수 4명, 내야수 12명, 외야수 7명 등 총 4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군 제6부대 상무에서 전역한 외야수 조세진과 내야수 한태양의 스프링 캠프 참가 여부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두 선수 모두 대만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진은 롯데의 핵심 유망주 중 한 명이다. 2022년 서울고를 졸업한 뒤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롯데에 입단했고 2023 시즌을 앞두고 군에 입대했다. 조세진은 지난해 상무에서 퓨처스리그 93경기에 출전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타율은 0.261, 303타수 79안타로 높지 않았지만 8홈런 54타점으로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롯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좌익수 황성빈 중견수 윤동의 우익수 빅터 레이에스로 외야진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백업 및 대타 요원 자리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장두성은 베이스 러닝 능력이 뛰어난 반면 타격에서는 단점이 있다.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김동혁도 활용 범위가 대주자와 대수비로 제한적이었다. 이와 달리 조세진은 제4의 외야수 자리를 충분히 경쟁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9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주루 능력을 발전시킨 기록도 남겼다. 롯데는 2025 시즌을 준비하며 2023년 1라운드로 입단한 외야수 유망주 김민석을 두산 베어스로 트레이드하고 2022년 신인왕 우한 불펜 정철원을 영입했다.
마운드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세진과 나이가 비슷하고 포지션도 겹치는 김민석을 정리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세진은 어느 정도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태양도 롯데의 시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2022년 루키 시즌 당시 내리 서튼 전 롯데 감독에게 유격수 수비력을 인정받으며 1군 38경기에 출전했다. 한태양은 상무에서 복무 중 타격에서도 성장을 보여줬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76경기에서 타율 0.283, 233타수 66안타, 3홈런 30타점 9도루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태양은 2023, 2024 시즌 동안 주 포지션인 유격수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김태형 감독은 내야수들의 수비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편이라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자신의 기량을 뽐낼 기회가 필요하다. 롯데는 3루수 손호영, 2루수 고승민, 1루수 나승엽이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유격수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민재, 지난해 주전 유격수로 기대 이상 성과를 낸 박승우, 2년차 유망주 이호준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롯데는 2024 시즌 상무에서 돌아온 나승엽이 유망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3할 타자가 되며 타선의 체질 개선과 세대 교체를 가속화했다. 올해 조세진과 한태양이 나승엽의 뒤를 이어 더욱 안정적인 전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우수한 신인들이 많지만 지금 당장 자리가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군복무 전략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이 기회가 상무로 갈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현역으로라도 빠르게 해결하길 권장한다. 현역으로는 황성빈과 고승민이 대표적인 예시다. 손성빈과 나승엽은 현재 상무에서 복무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3명의 상무 입대 예정자가 있다. 한태양, 조세진, 추재현이다. 추재현은 16일에 먼저 입대했으며 입단 동기인 한태양과 조세진은 5월 8일 동반 입대하여 상무로 향할 예정이다. 원래는 이강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FA 한현희의 외국인 보상 선수로 지목되어 키움 히어로즈로 이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빠른 군복무 방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박세용을 제외하면 입대가 늦어진 선수가 많지 않다. 박세용은 팀에서 중요한 선발 자원이라 입대가 지연된 경우이다. 한현희의 영입은 박세용이 윈나우 전략에 합류하고 내년 군 공백을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롯데 선수단의 일부는 1일 출발하는 스프링 캠프 본대에 앞서 20일에 괌으로 먼저 출발했다. 이미 괌에서 훈련 중인 한동희와 정훈도 있다. 구단은 미리 준비된 훈련장과 숙소를 이용하지만 규정상 비용은 선수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선발대의 주축은 투수들이다. 야수는 FA로 입단한 노진혁 외에 한태양과 김민수만 있다. 출국에 앞서 연락이 닿은 한태양은 프로 첫 시즌을 치르며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상무 입대 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찍 나와 몸을 만들고자 한다며 각오를 전했다. 나승엽은 한태양에게 덕수고 직속 선배이다. 그는 평소 상무에 꼭 붙어야 한다고 말하며 한태양의 합격 소식에 아낌없는 축하를 전했다. 데뷔 첫 해 1군에 올라 38경기 72타석, 187이닝의 수비를 경험했다. 특히 유격수로서 162이닝을 소화한 것이 돋보인다. 이는 롯데 코칭 스태프가 유격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시즌이 끝난 뒤 롯데는 FA 유격수 노진혁을 4년 50억 원, 인센티브 4억 포함으로 영입했다. 노진혁은 올해 34세이며 한태양은 노진혁 이후를 노리는 선두주자다. 지난 시즌 말에는 동기 조세진과 윤동희와 함께 23세 이하 U23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다. 한태양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데뷔 첫 선발 출전 경기 5월 26일 SSG 랜더스전 라고 답했다. 이어 타격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선배들에 비해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올 겨울에 벌크업을 많이 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타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